제가 어떤 말을 하든 결국 어머니들의 가장 큰 목표는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시험 문제 내실 때 교과서에서 거의 다 내시거든요.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교과서를 읽어야 되는가. 교과서가 답이다. 유쾌한 방! 안녕하세요. 21년차 중등 국어교사 배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매일 밤 이렇게 책을 읽으시는 이유. 네, 제가 국어교사라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 이럴 때 어떤 책 읽으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지 않은 책을 아이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에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읽게 되고 아이들과 관련된 책들도 읽게 되고 하게 됐습니다. 올해 읽으신 것 중에 가장 기억 남으신 책 있으세요? 왜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가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하다라는 게 막 야단을 친다기보다는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규칙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었는데 나의 육아 방식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좀 키울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책 좀 얇은 편이라서 아마 좀 후루룩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자녀분들은 엄마표로 공부를 시키셨더라고요. 이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엄마표라고 말은 하는데 네. 네, 사실 네, 저도 워킹맘인데 네, 그러니까요. 집에 가면 네.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계속 하게 됐었는데 퇴근하신 뒤에 아이들은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때는 네. 네, 태권도나 네, 네, 이런 예체능 네, 학원을 네. 갔다가 네.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네. 아이들이 이제 집에 왔었고요. 네. 예, 집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들 공부하는 사이에 저는 이제 옆에서 저녁 준비하고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 시간을 네. 네, 굉장히 열심히 네. 네, 보냈었습니다. 아이가 또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고 해서 이거 참 일관되게 참 매일매일 해주는 게 쉽지 않을 네.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저는 학습량을 최소한으로 잡았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페이지 네. 이런 식으로 요거는 꼭 하자. 아,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말 작은 양을 하되 처음에 하나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를 좀 더 추가하고 사실 학습량 자체가 그렇게 되게 많진 않았었는데 네.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계속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정도만이라도 대신 매일 하자.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바람이 부나 매일매일 네. 시키셨군요. 네. 유쾌한 밤에 오신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사실 가장 교육열이 높으시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학원도 가고 뭔가 우리 아이만 이렇게 내가 데리고 가르쳐도 괜찮을까 뭐 이런 불안감은 없으셨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네.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교육이 너무 많이 달리다가 네. 번아웃 온 아이들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우리 아이가 결국 고등학교 때까지 네, 쭉 달려야 되는데 너무 초반에 달려버리면 나중에 아이가 고등학생이 돼서 지쳐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네, 그때 제 마음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때 아이가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내가 바탕을 마련해줘야 네.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마 그런 교육을 하고 싶으신 부모님들께서 많이 귀를 기울이실 것 같은데요. 근데 화나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해 못하나 싶고 막 그런 순간 있으셨어요? 엄마표 하면 친자 확인이 된다고 네. 네. 늘 네. 네, 항상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폭풍도 한번 지나가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네, 서로 막 사랑한다고 또 한 번 또 서로 또 이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는데 근데 아이들이 꾸준하게 계속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도 좀 습관화되고 네. 다 알아서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고학년 정도쯤부터는 이렇게 크게 생각보다는 많이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이제 따라와 줬네요. 이게 습관처럼 돼가지고요. 네, 예.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뭐 당연히 지도하는 게 너무 수월하지 않을까요? 뭐 더 유리했던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저 역시 네. 국어 교사로서 네. 국어는 계속 보지만 네. 네,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분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아이랑 같이 교과서 꺼내서 같이 읽으면서 같이 외워야 되는 부분,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사실 교과서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날 하는 양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엄마표를 끌고 가기가 힘들지는 않아요. 학교 현장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친구들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딱 그 현장에서 봐 오셨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일까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이른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가 좀 다른가요? 정말 그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수업을 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선생님은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나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빠져들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이 탁 마주치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듣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항상 질문을 해요. 사실 국어라는 과목은 예습 해오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선행이라든지 예습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해내려고 되게 애쓰는 그게 이제 자기 주도적 그렇죠. 학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 애들이 되게 많고요. 애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계획 세워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타이머랑 같이 체크하면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말인 것 같은데 결국 메타인지가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 내가 무엇 알고 무엇 모르는지를 체크해가면서 그런 어떤 계획들을 조절해가면서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게 있었을 때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거나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을 하러 오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예뻐서 설명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정말 잘하는 애들은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한 반에 몇 명씩이나 있나요? 네. 한 반에 몇 명씩은 아니고. 몇 명까지는 아니군요. 네, 한 반에 한두 네. 명 정도? 네. 그렇구나. 네. 네. 교과서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좀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과서 공부 강조하시는 이유,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저희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내거든요. 거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실 때 교과서에서 거의 다 내시거든요.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 기본은 교과서여야 될 거고요. 심지어 수능 문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낸다,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과서를 잘 읽는 게 생각보다 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네. 느꼈어요.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은 가정에서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네. 지금 벌써 배움 노트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쌓여버리면 너무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지니까 그날 배운 내용, 그날 배운 만큼만 생각보다 이게 1시간 동안 나갈 수 있는 양이 그렇게 교과서의 양이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이고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활동 중심 수업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보다는 아이들 활동이 좀 더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날 배운 분량만큼만 노트 정리하고 그리고 교과서 부분 읽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모르는 단어는 뜻 철저하게 파악하고 특히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개념어들이 한자어거든요. 그 한자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구나를 정도의 개념으로 한자 정도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노트에다가 꾸준하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그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그 얘기하는데 교과서가 집에 하나 더 있으시면
빈 교과서에 쓰시면 되고요. 교과서가 없다면 그 위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덮어서 답 쓴 거 이런 것들을 덮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정답이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애가 그거를 제대로 완전히 이해해서 답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면 될 거고요. 중학교도 정말 많이 수업하면은 7과목이고 그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교과서가 없는 이런 것들을 빼면은 한 4과목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매일 그 양만큼만 그냥 꾸준하게 배운 만큼 그날 배운 거 그날 내가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2부에 함께할 우리 미영 언니는 교과서를 사야 되나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오늘부터 이제 교과서 좀 가져오라고 얘기 좀 해야 될까요? 가져오면 좋은데 요즘에 애들이 다들 사물함에 잘 두고 다니고 그렇군요. 요즘 사물함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다 두고 다녀서 집에 교과서가 하나 더 여분이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교과서도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한 거 정리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참 요즘 친구들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사교육은 정답만 찾아서 그것을 공부하는 거라면 공교육은 이 과정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수업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이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답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이 교과서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과정이 결국 40분씩이나 길어지는데 애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정이 왜 중요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데? 라는 약간 이런 생각으로 교과서 밑에 애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영어랑 수학 같은 거 문제집 깔아놓고 그 과정을 푸는 중에는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고 있다가 그래서 답이 이거야가 나오면 그 답만 애들이 교과서에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에는 사실은 결과를 보통 묻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에 수행평가가 많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 과정을 저희가 수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아이들이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결과를 중시하는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수행의 과정을 평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면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아쉬워요. 문해력과 성적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지만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또 문해력이 또 이제 교과력으로 좀 옮겨와야 된다 그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좀 어떤 말씀이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책을 많이 읽고 잘 읽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과서라는 것도 결국은 책이고 그 교과서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책을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씩 교과서 읽는 연습으로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중학교 1학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지문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책처럼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중요한 핵심 개념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밑줄 그어보고 그리고 뭐 중요한 부분 핵심어는 뭐 메모를 한다든지 자기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연습을 꾸준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학년 정도부터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자기 공부하는 방법들이 만들어질 건데 그거를 할 때 바탕에 아이들이 교과서 읽는 연습부터 내가 어떻게 교과서를 읽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미있으면 되거든요. 재미있는 책으로 있으면 되는데 교과서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 재미없는 것을 이겨내고 내가 읽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저는 교과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사실 쓰는 게 쉽진 않잖아요. 아이들은 사실 더더욱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3학년 2학기에 제가 맡은 단원이 공교롭게 다 쓰기 단원이었어요. 그렇군요. 보고하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였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수행평가로 실시를 했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떻게 저항하나요? 뭐 이렇게 너무 분량이 많다. 어떻게 이거를 나에게 다 쓰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엄청 정말
계속 매 시간 아이들이 그런 네. 칠랑이를 하면서 그걸 썼었거든요. 네. 이번에 중학교 3학년에서 가르쳤지만은 네. 초등학교에도 그 비슷한 내용들이 꾸준하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학년에 맞는 글의 그러니까 양 분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분명히 제시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천자를 쓰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하는 그 수업에 글쓰기에 충실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서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일기 쓰기 네. 정도까지. 예. 예. 그래서 1학년이면은 한 줄, 네. 네, 2학년이면 두 줄, 이렇게 그냥 자기 학년 정도 수준으로만 꾸준하게 쓰다 보면 글도 결국은 꾸준하게 써야 글이 늘잖아요. 가정에서 그 정도 해주시면은 그 외에 뭔가 디테일하게 기술을 넣는다든지 이 목표에 따라 글의 종류가 다르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때 교과서에 나오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바탕만 만들어 주시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막상 저에게 보고하는 글쓰기와 주장하는 글쓰기를 쓰라고 하면 약간 막막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안내하시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친구들이 쓸 수 있게 네. 하는 거죠. 네. 목표 주제 정하기부터 네. 시작해서 자료 수집하기, 그다음에 뭐 개요표 작성하기 이런 게 매 1시간씩 그러니까 천천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글 하나 쓰는데 한 대여섯 시간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받아서 피드백을 다 해주거든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과가 그래서 나온 거지. 예,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독서나 뭐 논술학원을 보내지 않고 좀 가정에서 도움을 준다면 혹시 좀 어떤 포인트를 좀 꼭 강조하시고 싶으신지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재미, 흥미,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독서 논술학원에 간다 하더라도 아이가 억지로 끌려서 간다면은 그 읽었던 내용들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책들을 꾸준하게 읽게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읽어서 안 되는 책이 아니라면 엄마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눈 반쯤 감으시고 그래, 그래도 책을 읽는구나 생각하시고 두시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교육과정에 들어왔는데 사실 그 1시간 동안 책을 읽는 것조차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절반 정도가 막 몸을 이렇게 비틀면서 그 1시간 동안 끝까지 읽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결국 어머니들의 가장 큰 목표는 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수능 문제를 읽는다든지 할 때 결국 지문들이 있는데 그 긴 지문들을 읽어내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위한 독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정도에는 한국 단편 소설 같은 책들을 좀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아이들이 그때는 고전 소설.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어린이 때, 초등 저학년 때 명작 전래하면서 네네네. 애들이 읽었는데 근데 애들이 그게 1학년, 2학년 때 읽고 거의 한 6, 7년을 안 읽으니까 다들 내용을 잊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국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심청전 수업 하나를 하지만은 심청전이 판소리계 소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판소리계 소설에는 이러한 소설들이 더 있어 라고 설명만 하고 넘어가거든요. 아이들이 그 소설을 알고 있어야 줄거리를 알아야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내용을 몰라서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이 보통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부분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는 아이와 그 부분만 보고 문제를 푸는 아이는 분명히 이해가 도가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고전 소설들을
현대어로 된 것도 괜찮고요. 또 뭐 엄청 어려운 고어로 읽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네.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씩만 읽으면 네. 1년을 읽으면 365개를 읽어요. 그렇죠. 책으로 한 서너 장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애들이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읽어도 문학 작품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줄거리를 설명했을 때 저거 내가 아는 내용이야 하고 훨씬 더 수월하게 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학습을 위한 독서를 하기 위한 바탕을 네. 마련하는 거 정도까지만 해놓으시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근데 자녀분들 독서를 좀 잘 도와주려고 좀 애쓰셨던 뭐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했더니 정말 효과가 좋았다 뭐 그런 것도 있으세요? 저희 둘째는 책을 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계속 애들이 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 심심해했었는데 네. 해리포터를 영화를 보게 했는데 네. 저희 둘째가 해리포터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면서 제가 저희 둘째한테 야, 책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래? 네. 했더니 걔가 의외로 순순히 네. 읽어보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좋아 하고 책을 이렇게 이제 빌려서 줬거든요. 네. 자기가 흥미있는 분야의 책이니까 네. 굉장히 잘 읽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책을 별로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라서 거의 그걸 읽다가 말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판타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네. 모르는데 자기가 재밌으니까 아.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근데 네. 진짜 이렇게 한마디만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영혼은 없지만 그래, 네. 재밌었겠다 네.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신나서 또 읽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쓸모없어, 필요 없어가 아니라 책 재밌는 거구나. 책 내가 읽어보니까 괜찮네? 라는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도 사실 약간 편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이 관심 있는 분야로 꾸준하게 쭉 읽히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국어 교과서, 이제 교과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나눴는데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끝으로 그 말씀 듣고 1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국어 공부를 능숙하게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독서를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중학교 때까지 절대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교과서와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고 꼭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와 선생님들을 많이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